두 배우자 케이트와 잭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대도시 생활에 지쳐 얼마 전 구입한 농장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고요함을 원했습니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땅은 충분히 비옥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잭은 들판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미래 생활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케이트는 집에서 더 바쁘게 지냈고 또한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여름에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과 취미 생활을 위한 재료를 사러 가게에 갑니다. 차를 몰고 옆집을 지나갈 때 새 세입자가 이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큰 갈색 머리에 근육질의 아주 잘생긴 남자가 이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그가 차에서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짐을 하나 더 들고 새 이웃 이름인 톰이 멈춰 서서 케이트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 젊은 남자가 그녀를 붙잡는데 뭔가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소리쳤다. 그 청년이 그렇게 외딴 곳에 정착하게 만든 게 어쩌면 그 사람은 단지 평화와 고요함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제가 요청한 잡지를 가져오라고 제안했어요. 잭이 주제를 바꾸었어요.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 멋진 흔들의자를 찾았어요. 잭이 가게 중 한 곳에서 사오면 테라스에 앉으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잭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사러 갈게요. 케이트는 신이 나서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야 케이트는 더 테라스에서 자주 볼 수 있었고 이제 그녀는 새 의자에서 몸을 흔들며 하늘, 새, 나무, 그리고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거기 앉아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이웃이 그들의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 안녕하세요. 톰이 가까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그냥 둘러볼 거라 생각했는데 멀리서 당신을 보고 와서 인사할 줄 알았는데 정말 반가워요. 제 이름은 톰이에요. 방금 이사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톰. 저는 케이트예요. 남편 이름은 잭. 케이트가 남편을 바로 소개했어요. 낯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전혀 모르죠. 톰은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확실한 것을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아주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낚시도 하고 숲에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톰은 뒷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담배 한 갑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폐까지 들이마시며 불을 붙였습니다. 톰은 연기를 내뿜고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멋진 집. 그는 건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광산은 조금 작지만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집이지만 우리는 아직 수리가 좀 필요해요. 이미 마음에 들도록 많이 단장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케이트는 톰이 퍼프를 차례차례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프로필이 낯익은 것 같았지만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생의 지인들을 모두 재빨리 검토하기 전에 그를 봤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데자뷰. 알다시피 제가 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이후 케이트는 남편과 먼저 상의하고 싶다는 톰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보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톰을 더 잘 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초대했습니다. 탐이 열성적으로 동의한 주말 바베큐를 위해 그는 맥주 몇 캔을 가져왔습니다. 잭은 고기를 굽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케이트에 능숙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집 뒤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여 탐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잭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투자자예요. 예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지금은 책을 쓰기로 해서 도시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톰 손에 맥주 2캔을 들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를 잭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잭에 대해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탐은 아마도 인생에 대해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내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탐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미래의 책의 줄거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면 케이트는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주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톰은 자신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양부모는 그를 별로 망치지 않았고 엄격하게 키웠고 많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어머니는 학교를 떠난 후 술을 많이 마셨다. 톰은 그의 부모의 도움 없이 공부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일하도록 초대했지만 그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 종종 성취하기 어려웠지만 탐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했고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은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를 버리고 입양을 보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 중 어떻게 부모님의 톰 이야기가 감동되었는지 알았나요? 케이트 아니, 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톰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너를 죽이는 케이트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 톰은 한 모금 더 마시고 맥주 한 모금을 마셨다. 아니 부모님이 왜 아이들을 포기하는지 묻는 게 더 죽여준다. 그는 돌아서서 이미 차려진 테이블로 걸어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탐이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머리 위는 분명 해가 밝게 빛나고 있어서 더운 날이어서 톰은 좀 더 편안해지려고 셔츠 단추를 풀었고 모인 사람들의 식욕을 풍기며 마당에 퍼지는 구운 고기 냄새. 냄새 좋다. 잭 당신은 진짜 셰프예요. 칭찬. 손님, 그건 내 시그니처 레시피예요. 잭이 접시를 대접하고 작은 조각으로 자르면서 대답했어요. 톰이 첫 번째 조각을 씹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잭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럽게 조각을 씹으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고기가 나올 때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케이트는 테이블에 신선한 과일 디저트를 가져왔고 하루는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회사를 즐기는데 만족했습니다. 톰은 거의 매일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는 유쾌한 대화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잭과 케이트가 가끔 계획된 수리를 도와주었고 잭이 가끔 그를 초대했습니다. 주말에 낚시하러 가려고 케이트는 모든 일에 만족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톰과의 우정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친부모를 찾는 건 어떻게 되나요? 케이트는 어느 날 톰을 걱정하니까 물었습니다.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잔을 한 모금 마시고 지금까지 결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케이트는 탐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탐잭과 나는 당신을 지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신의 책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상황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뭔가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톰은 마치 그녀가 자신의 질문에 답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케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으로 인해 케이트는 약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지만 그 청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잭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시절 케이트는 기자로 일했고 출장도 자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장기간 동안 나라 반대편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어떤 일 때문에 약 1년 동안 머물러야 했던 곳에서 그녀에게 너무 매력을 느낀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케이트는 잭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유혹에 빠져 얼마 동안 만났지만 그는 케이트를 임신시켰지만 젊은 구혼자는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떠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으며 그녀에게 자신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낙태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녀는 출산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잭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연락했습니다. 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케이트가 임신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묻기로 결정했지만 낯선 사람의 아기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젊은 엄마는 톰이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미래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한때 죄 많은 관계를 가졌던 어린보의 특징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이웃이 한때 자신이 버렸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으로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톰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출산 합병증으로 임신이 어려웠다. 그 후 그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모성애에 대해 깨어났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할 것인지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몰랐고 톰이 이러한 생각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를 칭얼거리고 날이 갈수록 케이트는 탐과의 친밀감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점점 더 그것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그 모든 것에 슬퍼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기야, 아프지 않나요? 잭은 그녀를 알아차렸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잭이 이미 저녁 식사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톰에게 초대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케이트. 잭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충동은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것이었지만 아내와 사랑과 조화로 보낸 세월이 그의 열정을 좌절시켰고 그는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톰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케이트가 그에게 말한 끔찍한 진실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당신은 나를 찾으려고 한 적이 없으며 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톰, 용서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믿고 당신의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잭, 난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지. 용서해줘. 난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케이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어쩌면 톰이 정말 내 아이라면 봐야 할 것 같지만 너한테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어. 잭은 초조하게 냅킨을 몸에 던졌어 테이블이 튀어나와 밖으로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배신 당한 아내와 같은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톰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에게도 화가 났다. 잭은 지금은 둘 중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씁쓸한 진실로 흐려졌고 분노가 몇 분 동안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테라스에 서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그에게 용서를 구한 후 달려갔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로 가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혼자 있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케이트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톰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해요. 그래, 난 정말 미안하지만 난 너무 어리고 멍청했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던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만회할 준비가 됐어. 난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니? 톰이 그녀의 연설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버렸고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톰은 케이트의 깊은 행동에 대한 변명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방을 돌아다니며 아직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집을 떠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케이트는 혼자 앉아서 혼자 울었다. 이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후회와 좋은 결과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매일 현관에서 씻고 기다렸다. 그녀의 남편과 그의 용서를 구하며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젊었을 때의 경박함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잭은 며칠 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결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녀의 소식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의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